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동양은 서양과 달리 도금이 같은 점을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가 있죠. 이건 제가 일본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길거리 포스터에 가지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가지를 의인화해서 눈, 코, 입을 붙여가지고 그려놨군요. 왜 가지로 했을까? 여기가 뭐 가지 특산 도시인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식물 가지의 일본어 발음이 나스입니다. 나스. 나스가 추나 추동, 여름 나스하고 음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벤트 행사를 가지하고 관련이 없어요. 여름 이벤트 행사라 그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포스터를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 이벤트 행사에 들어갔더니 가지 모양의 함이에요. 무슨 뭘 좀 조그만 걸 넣어둘 수 있는 이게 뚜껑입니다. 이렇게 열면 속에 이렇게 공간이 있고 여기다 예쁜 걸 넣어두게 만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름에 일어나는 이벤트 행사에 여름을 상징하는 가지, 이 가지가 또 가자부끄로 일본말로 저기죠, 돈주머니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금이 닮은 점을 이용하는 문화, 이것은 일본은 오히려 약합니다. 우리 한국과 중국, 이렇게 한중일 동양의 보편 문화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서양에는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가벼운 장난거리인데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문화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곧 다시 뇌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은 뇌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인상 깊은 공예품을 하나 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나지 않지만 중국이나 일본에 나는 가지, 동그란 가지죠. 그래서 돈주머니를 생각하게 됐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여치가 있는 겁니다. 여치가 앉아있는 가지 모양인데 금속 공예품인데 이게 용도는 뭘까요? 연적입니다. 표류에 먹을 갈 때 물을 똑똑똑 떨어뜨려서 먹을 갈고 그걸 또 다 갈리면 연적에 보내고 또 똑똑똑 떨어뜨려서 갈고 하는 도구죠. 여기에다가 돈주머니, 연적이라는 것은 학문하는 도구인데 여기에 돈주머니, 돈을 뜻하는 가지도 어울리지 않고 귀뚜라미는 조금 늦은 계절 가을인데 여름하고는 가지가 나스 여름을 뜻한다고 그랬죠. 이게 또 덜 맞습니다. 근데 왜 해놨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뚜라미의 한자가 관청을 뜻합니다. 관청하고 음이 닮았어요. 또 생태적으로는 귀뚜라미가 종사라고 하는데 한자는 종사라는 표기도 있습니다. 알을 99개 낳는답니다. 99개보다 훨씬 많이 낳는 곤충도 많죠. 그런데 99개, 최고 수인 9가 2개 겹쳤으니까 최고 많이 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아주 알을 많이 낳는 곤충이다, 이런 의미로 자손 번창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비빈들이 사는 후궁에 청나라 때 그런 후궁의 문이 종사문이라고 아예 문 이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 많이 낳는 건물이다, 그런 뜻이죠. 어쨌든 학문하는 도구인 연적에는 덜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손색 없는 공예품이죠.
만약에 이 공예품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일본적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최고로 훌륭하다고 봐도 되죠. 그러나 똑같은 것이라도 한국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면 훌륭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적이지 않으니까. 예술은, 문화는 자국적, 자기 나라적이어야 되는 숙명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문화는 개성으로 논해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림에도 귀뚜라미를 그립니다. 근데 난초의 귀뚜라미, 우리는 귀뚜라미는 가을을 상징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름을 상징하는 난초하고 같이 그렸군요. 이때의 난초는 꽃을 여러 개 그린 번잡한 난초니까 자손을 뜻한다고 그랬죠. 자손. 그래서 난손이, 자손들이 모두 공직 생활을 했으면 하는 의미를 담는 난손관화, 뭐 이런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같은 그림이 이렇게 난초를 수묵화로 멋지게 그린 거기에 색깔을 넣어서 또 귀뚜라미를 잔뜩 덕지덕지 붙어있게 그렸군요. 이 그림도 역시 같은 뜻이겠습니다. 자손들이 번창하는데 그 자손들이 모두 관청살이를 했으면 좋겠다. 요즘 말로 하면 공무원 시험에 다 합격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나라는 발전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떤 개인의 창의력을 무한히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돼야지, 변함없이 안정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는 필연적으로 발전이 안 되게 되고, 발전이 안 되면 결과가 뻔합니다. 이 그림의 화제를 확대해 보니까 생어유곡, 청향, 원문 같아요. 살기는 심산유곡에 사는데 청향, 맑은 향기는 멀리 들리도다 하는 얘기죠. 통상적으로 난초 그림에 군자의 인품을 상징하는 난초 그림의 화제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이 뜻하는 화가의 내심의 목적은 자손이 번창하고 그 자손들이 모두 공무원 됐으면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포도를 아주 사실적으로 잘 그렸습니다. 여기에 여치가 있고 사마귀가 있군요. 여긴 잠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같은 의미로 그려졌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의 의미를 다 따로따로 두면 의미가 좀 선명하지 않아요. 잠자리는 청나라 조정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고, 사마귀는 그런 게 임박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곧 당장 이런 뜻이 되죠. 당랑이니까. 그 다음에 여치가 공무원 된다는 뜻도 있고, 또 포도는 번잡한 난초 대신 자손을 뜻하니까 자손 번창, 같은 의미의 그림이죠. 여긴 잠자리가 있고 매미가 있고, 매미는 학업을 마친다, 찌루찌루, 지려지려, 알았다. 그건 청나라 조정을 뜻할 수 있습니다. 메뚜기, 여치, 여기에 여치를 기르는 장이 있죠. 그 중국 사람들은 여기다가 여치나 뭐 귀뚜라미를 잡아놓고 그 우는 소리를 매달아 놓고 즐기는 그런 풍속이 있는데, 그런 걸 나타냈습니다. 이런 게 모두 공무원 됐으면 하는 의미의 그림이죠. 공무원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여기도 귀뚜라미를 그렸군요. 콩깍지, 완두콩 같은데요. 그렸습니다.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연꽃이 몰골법으로 수묵화적으로 아주 수묵화답게, 아주 몰골법답게 연과
연이파리를 그렸는데 거기에 여치도 아주 여치답게 잘 그렸습니다. 역시 수묵화적으로 잘 된 그림이죠. 그러나 이런 그림이 서양 사람들이 국제 문화적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아, 동양 문화는 우리하고 달라. 이건 동양의 독특한 예술이야. 이렇게 동양 문화의 특색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유럽 미술과 등격으로 논할 가치가 있는지 하는 이런 반성의 여지가 있습니다. 서양의 그 큰 규모의 그 철저하게 그린 예술 작품들을 볼 때, 그런 그림들을 볼 때 잘 그렸지만 이렇게 쉽게 그린 이런 그림을 과연 등격의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의 탄생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별해서 같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화를 전통 문화로 가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런 국제사회에 대하여 겸손하게 우리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동양화 읽는 법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